자, 일단 먼저 칠리 소스 하면 그냥 칠리 새우만 생각을 하는데 연근도 그쵸? 함께 들어가네요. 그럼요. 이제 새우가 주인공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재료가 연근이 들어가는 건데 계절에 따라서 청경채 넣어도 맛있고요. 전 오늘 연근도 넣고요. 여기다가 어떤 것도 같이 함께 하면 새우 맛을 도와주죠. 아, 연근과 새우가 이제 제철인 거죠? 그럼요. 새우는 부드럽잖아요. 연근은 사각거려서 그 아주 씹는 치감이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새우를 제가 머리하고 다 떼놨어요. 이걸로 오늘 함께할 육수부터 제가 좀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새우 머리하고 껍질이잖아요. 여기 새우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두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놓고요. 아까 늘 이특 씨가 하시는 대로 등 있는 쪽에 두째, 셋째 마디에 있는 내장을 이쑤시개로 빼내고요. 자, 요걸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요걸 버리지 않고요. 요걸 육수를 쓸 건데요. 자, 보세요. 소금을요, 이렇게 조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요게 살짝 간이 들면서요, 비린 맛도 좀 덜해요. 그래서 요 껍질하고 머리만 가지고 소금 간을 살짝 하는데 한꺼번에 하시면 뭉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꼬집 한 꼬집 한 꼬집 넣어서 이 새우는 확실히 튀는 기질이 있어요. 가출 본능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러게 맞아요. 자,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넣은 데다가 자, 요거 녹말가루예요. 녹말가루. 네, 녹말가루를 살짝 입혀넣죠. 요것도 조금씩 넣으면서. 전 이걸로 오늘 칠리 새우에 육수를 할 건데 제가 하는 육수 그대로 하셨다가요. 김장할 때 김장 국물로도 써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넣고요. 우선 불에다가 살짝 볶을게요. 그냥 넣어도 되지만 볶으면 비린내가 훨씬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잠깐만 볶으세요. 기름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볶아서 여기 살짝 붉은색이 날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전체 붉은색 안 나도 괜찮고요. 조금 이렇게 붉은색이 돌기 시작할 때. 지금 바리는 데는 다 붉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자, 녹말이 있어서 자칫하면 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붉어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붉어지죠? 이럴 때 한 20% 정도 붉어졌을 때 육수물을 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이 육수는 꼭 새우 몇 마리에 뭐 육수 물 얼마 이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대강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진하면 김치할 때는 조금 비린데요. 자, 이렇게 해서 파를 흰 부분을 넣는데요. 요걸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제 끓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끓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조금 물보다 조금 새우가 많나 싶을 정도로 이제 끓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끓인 거를 조금 미리 좀 내놨어요. 준비해놨죠? 네,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드시고요. 이제 새우도 지금 아직 밑간 안 한 상태잖아요. 연근을 이렇게 해서 썰어요. 될 수 있으면 좀 얇게 썰으세요. 한 2mm 정도. 네. 이게 두꺼우면 뚜걱뚜걱하니까 새우가 식감이 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얇게. 네, 이렇게 해서 물론 껍질 벗긴 다음에 식초물에 담가 놓는 건 늘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거를 연근 크기에 따라서 반등분 하셔도 되고 요걸 뭐 3분의 1 하셔도 되고 크기에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초물에 담궈둔 걸 이렇게 좀 놔두죠. 제일 중요한 게 밑간을 해야 되는데 간이라 그러면 소금부터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단백질이 주재료인 이런 그 생선이나 육류들은 그러면 단단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청주부터 넣어요. 청주 먼저. 네, 청주부터 넣어주시고 후추부터 넣어요. 자, 이렇게 후추부터. 비릿함을 또 잡아주고요. 네, 후추부터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녹말을 넣죠. 네, 감자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옷을 골고루 살짝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는데 탄수화물이 많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열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옷을 가볍게 입히세요. 자, 이렇게 한 걸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마지막에. 네, 이제 소금 이렇게 넣어요. 야, 그리고 또 새우가 제철이라 그런지 살이 정말 탱글탱글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한 잠깐만 놔두시고요. 전 여기에 들어갈 칠리 소스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네, 누구나 좋아하는 토마토 케첩을 이렇게 베이스로 쓸 거예요. 이렇게 밑바탕으로 쓰고요. 여기다가 두반장. 네. 두반장이 들어가네요. 네, 두반장을 좀 넣어서 같이 섞죠. 그럼 좀 개운한 맛이 돌아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생강. 두반장 말고 고추장이 들어가게 되면 좀 텁텁할 수 있겠죠? 조금 텁텁해요. 두반장하고 주는 조금 다른 맛이 있죠? 좀 텁텁해요. 여기다가 설탕을 이렇게 넣죠. 그다음에 여기 청주. 요거는 순서 없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뭐 넣고요. 두반장이 이제 중국에서 쓰는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 두반장이 들어가면 약간 중국식의 느낌도 좀 그렇죠,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꼭 이제 케첩이 들어가니까 또 조금 산뜻한 맛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넣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뒀어요. 지금 마늘하고 파는 나중에 넣을게요. 나중에. 네,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또 불로 이동을 하나요? 네, 불로 이동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르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두시고요. 저는 연근부터 볶아낼게요. 새우부터 볶으면 프라이팬에 새우 맛이 강해져서 연근의 맛이 사실 크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근부터 볶아내죠. 네. 네. 센 불에다 볶으세요. 그래서 아주 사각거리게 살짝만 볶아내죠. 우리가 흔히 쉽게 네. 자주 잘 안 먹는 재료들인데 네. 이렇게 먹게 되면 네.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포만감도 많이 줄 수 있고요. 여기 또 이 연근에는 아주 좋은 비타민하고 아주 좋은 탄닌이 들어있어서 네. 우리 몸도 해독하는 데도 아주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성분이 되죠. 자, 이거 좀 보세요. 연근이 이렇게 지금 맑게졌죠? 네. 이렇게 하면 익은 거예요. 저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릇 하나만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연근을 덜어낼게요. 여기에다가 기름이 조금 처음에 넉넉히 들렀죠? 네.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로 더 많이 두르지 말고. 아, 새우를 그렇게. 바로. 네. 오. 네. 여기 새우를 거기다 넣죠. 네. 자, 이렇게 새우를 빨리 앞뒤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해서 구워요. 또 양념이 돼 있어 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시면 좋은데 네. 굳이 뭐 자 붙지 않으면 아주 살짝만 더 넣을게요. 이럴 때는 올리브 오일이 좋아요. 포도주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네. 그냥 살짝 이렇게 식용유가 더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 식용유 쓰시는 게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그레한 색깔이 났잖아요. 네. 완전히 다 안 익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 90% 정도만 네. 이렇게 익으면 연근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저거 똑같이 또 좀 덜어내죠. 이렇게 드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넣고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넣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먹을 끝이죠, 그냥. 예.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이제 저는 자 이렇게 마늘을 간 거보다는 칼로 좀 다졌어요.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 넣고 조금 볶아요. 네. 살짝 불만 가해지게 이렇게 볶은 다음에 지금 해놓은 칠리 소스 국물 조금 넣고요. 네. 아까 만들었던 새우로 낸 육수였죠? 네, 처음부터 육수 많이 넣지 말고요. 네. 와우. 넣으세요. 네. 싹 긁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 처음부터 어머나. 많이 넣으면 소스에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넣어주신 다음에 조금 끓여주는데요. 자, 물이 다 섞였을 때 육수를 한 번 조금씩. 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렇죠. 네. 양념을 넣으면서 이제 물 조절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농도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물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좋은가요? 이제 보시면은요. 네. 아, 섞이겠구나 할 정도인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도. 똑똑이 아니고 뚝뚝뚝뚝. 뚝뚝뚝뚝뚝. 네네. 그럴 정도로. 파를 넣죠. 아, 이제 들어가네요. 네. 파를 넉넉히 넣어요. 그래서 파가 이렇게 불이 한 소쿠만 닿으면 이제는 재료를 넣으면 되죠. 새우 주시겠어요? 아, 새우 들어가나요? 네, 네. 자, 여기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생강을 조금 짜서. 짜듯이. 네, 이렇게 오. 해서 너무 많이 넣어주면 나 비린내 날까봐 걱정했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나중에 전분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농도를 너무 잘 맞췄어요. 제대로네요. 그래서 굳이 전분 안 넣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셔서 좀 하면 여기다 전분을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살짝 두르세요. 그러면 되는데 저는 안 넣어도 되겠어요. 역시 잘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잘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면 되죠. 네. 이건 정말로 유명 네. 중식당에서 나오는 네. 칠리 소스 연근 새우네요, 진짜. 네, 근데 요건 맛을 내는 아주 포인트가 파를요 넣어서 한 20초 정도만 가열하세요. 그래야 파의 향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파를 또 일찍 넣게 되면 네. 칠리 소스의 본연의 맛도 잃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파향 같은 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넣어서 살짝 국만.
아삭한 연근과 통통한 새우가 잘 어울리는 칠리 소스 연근 새우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파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곁들이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파볶음밥을 할 텐데요. 파볶음밥 하려면 하나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냥 파볶음밥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맛있게 내는 파기름을 만들어야 될 텐데. 파기름? 네, 파기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파는 이렇게 푸른 잎으로 준비했어요. 양파는 잘게 썰면요 진이 나와서 기름이 거룩해져요. 빨리 타고. 그래서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4등분 정도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지금 참기름이에요. 냄비에다 지금 부어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다 다 그냥 재료를 넣으세요. 이렇게 재료를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써요. 그러니까 생강은 한 톨 정도만 넣으시고요. 자, 파도 이렇게 해서 잎 있는 쪽을 넣는 게 훨씬 더 맛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불을 켜는 이제 거예요. 불을? 네. 근데 불을 센 불로 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약한 불에다 놔두세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달궈지면서 끓으면 안 되고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워지는 동안 파향이 우러나게. 야,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기름을 냈을 때는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줘야 파향이 진하게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가 아주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두는데 그동안 파가 가진 향, 양파가 가진 향, 모든 향신채의 향이 우러나서 맛있는 기름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끓이면 타버리고 우러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한 불에서 데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한 15분 정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온도가 조금 높았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오면 요거는 조금 쓴맛 돌 수 있으니까 네. 살짝 덜 갈색이 날 때까지. 그렇군요. 네, 제가 딴짓하느라고 조금 놓쳤어요. 요게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반 정도 갈색이 됐어요. 네. 그때까지 하시는 거 눈으로 꼭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 기름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걸러냈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은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볼에다 하지만 이걸 아예 보관할 좀 입이 넓은 그런 병에다 참 왜 그 뭐라 그러나 깔꿀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넣고 걸러내면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이런 채가 없으면 집에서 커피 빼는 필터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빼서 쓰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기름이 얼른 산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병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 두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파기름으로 달궈진 다음에는 이거를 주둥이가 작은 병 있죠. 네. 깔때기를 넣어서 그렇게 넣었어요. 주둥이가 넓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빨리 산패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요. 절대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1리터 정도 하셔서 한 보름 쓰시고 보름 지나면 꼭 없애요. 버리시고. 네, 그게 중요해요. 파볶음밥에 들어가는 포인트인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여기다 계란 넣고 그냥 파만 넣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자, 계란을 이렇게 좀 풀었어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계란만 풀어서 저는 소금 간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놔두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이 파기름을 조금 여기다 볶을게요. 자, 이렇게 두르시고요. 팬에다가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여기다 이거를 부어요. 네, 이렇게 부으셔서 이걸 이제 익혀갈 거예요. 자, 지금 파기름을 만든 양이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네, 넉넉히 넣으셔서 이렇게 이제 그래야 기름이 부드럽게 계란이 부드럽게 되죠. 자, 지금 파기름과 달걀이 잘 또 섞이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기름이 많은 것 같았죠. 그 이유가 계란은 여기 있는데 기름이 바깥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저어주면서 흡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또 나중에 다 잘 섞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요, 다 섞여요. 그럼요. 다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덩어리가 느껴질 만큼만 하면 됐어요.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좀 덜어 넣을게요. 덜어 넣으시고요. 지금 이 달걀에서도 파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파향이 올라. 네, 맛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름 두르시고요. 밥을 하시는데 이 밥은요 우리가 찬밥 있을 때 볶음밥 해 먹자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찬밥일 때는 전자레인지에다 물을 조금 둘러서 두르세요. 돌려서. 그래서 조금 온기가 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밥주걱을 가지고 똑똑똑똑 끊어주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되면 이 찬밥 이런 밥들도 이 파기름에 또 코팅이 돼서 그럼요. 더 맛있게 되겠네요. 그럼요. 맛있죠. 여기다가 소금 잠깐 두를게요. 양념. 네. 후추도 있으면 조금 두셔도 돼요.
간을 또 살짝 해주시고요. 네. 소금 간만 다 하면 약간 소금의 쓴맛이 돌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맛간장 있으시면 맛간장으로 좀 간을 하면 요것도 신의 한 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밥을 좀 눌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볶아지면 밥알이 눌러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끊어주시고 이렇게 간이 들어간 다음에는 눌러주세요. 또 밥이 이 파기름과 간장을 만나면서 또 굉장히 그럼요. 맛있고 묘한 그럼요. 향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간장이 수분이 돼서 밥이 더 빨리 촉촉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숟가락 가지고 하시면 이게 불편해도 이렇게 잘게잘 볶아지니까 이게 맛있죠. 볶음밥은 뭐니 해도 고슬고슬해야 맛있죠. 그렇죠. 간장을 지금 또 나누는 게 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요. 촉촉함이냐 축축함이냐. 맞아요. 어쨌든 볶음밥은 고슬고슬해야 맛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아까 그 계란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계란을 이제 넣죠. 와. 이 파기름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다른 거 없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파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맛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냥 하면 조금 기름 맛이 나고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파가요. 겨울철에는 특히 많이 쓰시면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맛을 내는 데는 파 1등이에요. 이만한 게 없네요. 그럼요. 자, 여기다 이제 불을 끄세요. 그다음에 파. 네. 파를 저는 오늘 잔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 끄신 다음에 이렇게 좀 넣어서 색깔만 좀 내는 거예요. 자, 지금 파까지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혹은 시켜 먹는 그런 비주얼이 또 나네요. 그럼요. 여기다 계란탕 하나만 있으면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예쁘네요, 그리고. 그죠? 이 계란이 들어가서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원래 달걀이 부드럽지만 더 부드럽게 보이네요. 그죠? 가장 쉬운 일품 요리, 파기름으로 고슬고슬 볶아낸 향긋한 파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휘리릭 만들어 맛깔나게 즐기는 파볶음밥. 향긋함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파기름을 낼 때 약불에 은근히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파향이 진하게 우러난다는 사실. 향긋한 파기름에 보들보들한 달걀까지. 파볶음밥으로 초간단 일품 요리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